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안톤 체홉 단편소설 낭독 시리즈 6번째 농담입니다. 이 작품은 겨울 언덕, 썰매, 첫사랑이 등장합니다. 뭔가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럼 지금부터 안톤 체홉의 농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창한 겨울의 한낮이었다. 날씨가 무척 추워 나젠카의 귀밑 곱슬머리와 윗입술 위에 난 솜털에는 은빛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팔을 붙잡고 있었고 우리는 높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언덕 아래로는 가파른 비탈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거울처럼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우리 옆에는 선홍색 천으로 치장한 작은 썰매가 있었다. 나젠카 페트로브나, 타고 내려가 봐요. 내가 간청했다. 딱 한 번만요. 절대로 다치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나젠카는 두려워했다. 그녀의 작은 신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비탈길은 그녀에게는 아득한 심연처럼 보였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말도 못하고 내려다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으니 실제로 그 심연으로 몸을 던진다면 어떻겠는가. 그녀는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아니, 정신을 놓을지도 몰랐다. 제발요. 내가 말했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겁쟁이처럼 굴면 안 돼요. 용감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침내 나젠카는 내 말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필사적인 순응이었다. 나는 창백하게 떨고 있는 그녀를 썰매에 앉히고는 팔로 그녀를 감싼 채 함께 비탈길 아래로 몸을 던졌다. 썰매는 총알처럼 날아갔다. 갈라지는 공기가 얼굴을 후려치고 귀를 때리는 소리를 냈으며 매서운 바람이 우리를 물어뜯듯이 휘몰아쳤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고 마치 악마가 우리를 발톱으로 낚아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듯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광란의 선처럼 휘몰아쳤다. 한순간 우리는 이대로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 사랑해요, 나젠카.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썰매의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바람과 썰매 날 소리도 점점 잦아들며 숨쉬기도 한결 수월해졌다. 결국 우리는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나젠카는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창백했고 숨도 거의 쉬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번 다시 안 탈 거예요. 그녀는 공포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정신을 차린 그녀가 궁금한 눈빛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말을 정말 이 사람이 한 걸까? 아니면 세찬 바람 소리 때문에 내가 착각한 걸까?
그녀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나젠카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장갑을 이리저리 살피는 척했다. 그녀는 내 팔을 잡고 얼음 언덕 근처를 한동안 함께 걸었다. 그 수수께끼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정말 그 말을 한 걸까? 아니면 착각일까? 그런가? 아닌가? 그것은 그녀에게 자존심, 명예, 삶이 걸린 문제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나젠카는 내 얼굴을 초조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가 다시 말을 꺼내지 않을까 애타게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갖 감정이 오갔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녀는 어색하고 두렵고 동시에 기쁨의 휘청였다. 있잖아요. 그녀가 내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네? 내가 물었다. 우리 한 번 더 내려가요. 우리는 다시 언덕 꼭대기까지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나젠카를 썰매에 앉혔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하고 떨고 있었지만 또다시 함께 무서운 심연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썰매가 가장 빠르고 시끄러운 때 나는 다시 그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사랑해요, 나젠카. 썰매가 멈췄을 때 나젠카는 우리가 내려온 언덕을 바라보더니 내 얼굴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그리고 나의 아무렇지 않은 표정과 무심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의 몸 전체, 심지어 그녀의 머플러와 모자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정말 뭐지? 방금 그 말은? 그가 말한 걸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그 알 수 없음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가엾은 소녀는 내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을 찌푸리며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요? 내가 물었다. 글쎄요. 저는 썰매 타는 게 좋아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한 번만 더 탈까요? 그녀는 썰매 타는 게 좋다고 했지만 탈 때마다 여전히 창백해지고 덜덜 떨었으며 공포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세 번째로 내려갈 때 나는 그녀가 내 얼굴과 입술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이번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면서 언덕 중간쯤에 내려왔을 때 재빨리 웅얼거렸다. 사랑해요, 나젠카. 그리고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나젠카는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면서 내가 또 그 말을 하지 않을까 기다리는 듯 했다.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 참는 모습이 보였다.
바람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나는 바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길 바래요.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쪽지 하나를 받았다. 오늘도 썰매를 타러 가실 거면 저도 데려가 주세요. 나젠카.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나젠카와 함께 썰매를 탔다. 그리고 썰매가 가장 빠르게 내달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똑같은 말을 속삭였다. 사랑해요, 나젠카. 곧 나젠카는 이 말에 마치 술이나 모르핀처럼 중독되어 버렸다. 그 말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여전히 언덕을 내려가는 건 무서웠지만 그 공포와 위험은 오히려 사랑의 고백을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여전히 내가 하는 말인지 바람이 하는 말인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잔에 담겼든 술에 취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니까. 어느 날 나는 혼자 썰매 타는 곳으로 갔다. 사람들 속에서 나젠카가 언덕에 올라오며 내가 있는지 살피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다 그녀는 조심스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분명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한 것이다. 이번엔 확실히 확인해 보겠다고. 내가 없을 때도 그 말이 들리는지를 실험해 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었는지를 보았다. 그녀는 눈처럼 새하얗고 입술은 벌어져 있었으며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썰매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이 세상과 작별하듯 몸을 던졌다. 슝, 썰매가 힘찬 소리를 내며 미끄러진다. 그녀가 그 말을 들었는지는 나는 모른다. 다만 그녀가 허탈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그녀 자신도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월이 되었고 봄 햇살은 부드러워졌다. 우리의 반짝이던 얼음 언덕은 검게 변하더니 마침내 녹기 시작했다. 우리는 썰매 타는 걸 그만두었고 나젠카는 이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바람 소리도 사라졌고 나는 오래, 어쩌면 영원히 페테르부르크로 떠날 준비를 하는 탓에 아무도 그 말을 해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출발하기 이틀 전, 해질 무렵, 나는 그녀의 집 뒷마당과 연결된 작은 정원에 멍하니 서 있었다. 높은 담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고 담장 위에는 못이 박혀 있었다. 아직은 꽤 쌀쌀했고 퇴비 더미 옆에는 눈이 남아 있었으며 나무들은 죽은 듯 보였지만 어딘가 봄 냄새가 느껴졌고 까마귀들이 둥지를 잡느라 요란하게 울어댔다. 나는 담장 틈을 통해 오랫동안 그녀의 집을 들여다보았다. 나젠카가 현관 밖으로 나와 하늘을 향해 그리움 어린 눈길을 던지는 모습이 보였다.
봄바람이 그녀의 창백하고 슬픈 얼굴을 스치고 있었다. 그 바람은 그녀에게 썰매 언덕 위에서 들었던 바람을 떠올리게 했고 그녀의 얼굴은 깊은 슬픔으로 물들었다.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엾은 소녀는 두 팔을 벌려 바람에게 그 말을 다시 들려달라고 애원하듯 손을 뻗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바람을 타고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요, 나젠카. 맙소사. 나젠카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온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었고 기쁨에 가득 찬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람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리고 나는 짐을 챙기러 돌아섰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다. 나젠카는 이미 결혼했다. 자발적으로 한 결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귀족 행정청의 서기관과 결혼했고 지금은 아이가 셋이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썰매를 타러 다녔던 일과 바람이 그녀에게 사랑해요 나젠카라는 말을 들려주었던 기억은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은 지금도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지금의 나는 내가 그때 그녀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농담을 했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안톤 체홉의 농담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썰매는 멈췄는데 마음은 아직도 언덕 위를 빙글빙글 도는 이야기였죠. 서툴고 솔직하지 못하고 그런 기억 다들 하나쯤은 있지 않으세요? 저도 어릴 때 좋아하던 짝꿍한테 괜히 못되게 굴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좋아하는 마음은 표현 못하니까 괜히 툴툴대고 막 싫어하는 척하고 그 옛날에 저 떠올려보니 귀엽기도 하네요. 체홉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우린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살짝 웃게 되는 그런 밤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